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어려운 문제를 해볼 건데요. 문제가 좀 계산이 많아요. 일단 이 앞부분에서는 1, 2, 3절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7.1에 33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죠. 큰 원의 이제 반지름은 대문자 R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소문자 R인데요.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색깔칠해주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 R과 소문자 R로 표현해보라 라는 문제인데요.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 작은 원의 이 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이를 A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대문자 R이고 여긴 소문자 R이고 A라서 여기에서 소문자 A는 루트 대문자 R 제곱 빼기 소문자 R 제곱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적분 구간은 같을 것 같은데요. 이 위에 쪽 그래프를 우리가 fx라고 하고 작은 쪽 그래프를 gx라고 했을 때 fx의 넓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것과 gx의 넓이를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 것을 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 아까 이제 구해놓은 a가 여기 있는데 일단 좀 복잡하니까 소문자 a로 일단 쓰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이걸 풀면요, a 지금 이게 위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을 선택하면 되죠. gx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대문자 r제곱이니까 이거 역시 위쪽이니까 gx는 루트 대문자 r제곱 빼기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이것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해보죠. 먼저 f인 경우는 a 더하기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인데 이건 지금 일단 상수거든요. 그래서 2ar이 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원의 넓이 이용을 해보면 파이 r제곱의 절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 정적분 값은 일단 이렇게 하나 구해졌고요. 뒤쪽이 조금 복잡한데요. 대문자 r제곱 빼기 x제곱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이렇게 적분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대문자 r이고 여긴 소문자 r이라서 이게 달라서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대칭성에 의해서 0부터 r까지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요. 우리 6장에서 했던 여기 이제 치환적분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면 x 대신에 r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넣어서 치환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림으로 푸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라는 것은 지금 이러한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0부터 r까지니까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선을 중심으로 두 쪽으로 쪼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직각삼각형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r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냥 이 길이는 r제곱 마이너스 r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S2가 이제 좀 복잡한데 S2는 지금 이렇게 생긴 부채꼴이거든요.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에다가 이 길이가 지금 r이 돼서 r제곱에다가 이 가운데 이제 사이각을 곱하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세타로 둘 거예요. 이 삼각형이요. 그러면 이 각은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뺀 값은 사실 이 그림에서는 이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소문자 r이나 대문자 r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사인이 되기 때문에 아크 사인의 역함수로 우리가 답을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아크 사인 r 나누기 r. 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고요. 사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x는 r 사인 세타라고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 계산보다는 이런 그림으로 푸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지금 그림 풀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S1은 이렇게 되고 S2는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 gx의 정적분 값은 2 곱하기 S1 더하기 S2이기 때문에요. S1, S2를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fx에 대한 정적분에서 이 gx의 정적분을 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fx 정적분 한 것이고요. 방금 나온 것은
gx를 정적분한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a라는 것은 대문자 r 제곱 빼기 소문자 r 제곱의 루트였기 때문에 계산하면 아마 요것과 세 번째 항이 비슷해요.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넓이를 이용을 해서 했고, x는 대문자 r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서 꼭 한번 답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7.1의 41번 문제인데요.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와 y는 mx, 이건 직선이죠. 이게 어떤 영역을 구성할 m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fx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 했던 미분을 이용을 해서 극대극소를 생각해 보면 아마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대극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x제곱 더하기 1분의 x는 지금 이 검정색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y는 mx라는 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원점에서는 항상 만나는데요. 다른 점에서 어떻게 만나야지만 어떤 영역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mx는 x 나누기 x제곱 더하기 1, 이 방정식을 풀어서 교점이 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x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로 묶어주면 mx제곱 더하기 m 빼기 1은 0이 돼서 x는 0 하나 나오고요. x제곱은 1 마이너스 m 나누기 m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더 있으려면, 즉 어떤 영역을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다가 돼야 돼요. 0이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m은 0과 1 사이이다. 영역을 구성하는 m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 역시 굉장히 재밌게도 접선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이 원점에서 접선을 한번 계산해보면, 즉 f'0 값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초록색 선이 접선이거든요. 이 접선인 기울기가 1보다는 더 작아야지만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아마 영역이 생길 거다. 이제 이런 영역이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접선을 이용해도 m이 0과 1 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으로 와보죠. 이제 만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것을 이용을 해보면 루트 1 마이너스 m 나누기 m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또 역시 k라고 놓고 넓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2배의 0부터 k까지 위의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면 되죠. 그 다음은 뭐 그냥 단순한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아마 여기 2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2를 다 이쪽으로 곱해보면 로그 x제곱 더하기 1이고 이건 mx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이 값이 나오고요. 우리가 k 대신에 이걸 이제 대입을 해보면 답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7.2의 47번은요. 토러스, 튜브 생각하면 돼요. 책에 보면 튜브 그림이 있을 텐데, 일단 대문자 r은 그 중심으로부터 그 튜브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대문자 r이라고 하고요. 그 튜브의 단면에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소문자 r,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토러스, 그 튜브에 들어가는 부피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요. 이 점과 이 점을 중심으로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회전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회전을 해서 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두 개 그래프를 각각 f와 g, y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x-r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이 단면의 원의 방정식을 x는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r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빼기 y 제곱인데 이쪽이 더 큰 거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공식은 파이 곱하기 이 큰 쪽 fy의 제곱에서 gy의 제곱을 빼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적분하면 끝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하면요. r제곱은 아마 없어지고 이거 제곱해도 없어지고 두 개 곱한 것만 살아남기 때문에 4r 곱하기 루트 r 제곱 빼기 y 제곱이 돼서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8파이 r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치환적분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는 4분 원의 넓이를 계산하면 되니까 4분의 1 파이 r 제곱을 곱하면 네,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튜브에 들어가는 우리가 공기의 양 같은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7.2에 50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요. 두 개의 같은 크기의 원기둥을 이렇게 교차해서 만나면 이런 모양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상상으로는 좀 잘 안 되지만, 이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만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빼내면 아마 이런 설명하기가 힘든데, 아마 어렸을 때 종이접기 하다가 보면 이런 모양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모양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부피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 원기둥을 두 개를 동시에 그려볼게요. 이거 역시 굉장히 어렵지만 이 빨간색 원기둥하고 파란색 원기둥이 지나간다. 지금 원기둥의 전체를 그린 게 아니라 4분의 1씩만 그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4배를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어려운데요. 이 초록색 선이 이 두 원기둥이 이제 만나는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이겠죠. 이 선.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그려보면 결국은 어떤 입체가 나오는데 단면을 어디에서 잘라야 되냐면 이 축에서 수직인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그 보라색 정사각형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뭐 위에서 보면 정사각형일 것은 되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좌표가 x일 때 이 길이만 구하면 우리가 사실은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 그림을 그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지금 이 길이가 전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r이잖아요. 이게 지금 원이니까요. 원기둥 이쪽에서 봤을 때는 원이니까요.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의 r제곱 빼기 x제곱이 돼서 이것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r제곱 빼기 x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단면적이 ax이고요. x를 저 밑에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하고 4를 곱하면 되겠죠. 아까 4개를 쪼개서 한쪽만 우리가 그렸으니까요. 그래서 4에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r제곱 빼기 x제곱. 네,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3분의 16에 r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쉬운데요. 이 그림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 원기둥 두 개가 만나는 것에 이 단면이 정사각형임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7.2 54번 보겠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커다란 구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작은 원기둥을 이 중심을 지나도록, 그러니까 이 원기둥의 중심과 이 중심이 이렇게 평행하도록 이렇게 푹 찔러 보면 남은 입체가 있을 텐데요. 그 입체의 부피를 계산해보라라는 문제예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쪽 방향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커다란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작은 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입체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를 이쪽으로 회전하는 걸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색깔 칠해지는 이 부분을 X축으로 회전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적분 범위는 다행히 똑같고요. 그래서 이 값부터 이 값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위에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이렇게 각각 회전한 것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는 지금 그래프가 y는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의 제곱이 되겠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y는 뭐가 됩니까? 그냥 상수 r이 돼요. 그래서 파이 r 제곱을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적분하면 되는데요. k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보면 루트 r제곱 빼기 소문자 r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곱하면 네, 루트가 사라졌어요. 뭐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r제곱 빼기 r제곱을 하나 묶어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 3분의 1 x 세제곱이 돼서 여기서 대입을 하는데요. 우리 아까 k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값과 이 값이 나와서 두 개가 뭐 비슷해서 앞에 상수만 계산하면 3분의 4 파이 대문자 r제곱 빼기 소문자 r제곱에 2분의 3승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맞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려면요. 이 소문자 r이 굉장히 커지면 이
그 구를 완전히 통과해 버리니까 다 안 남으니까 그때는 아마 0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R이 굉장히 작아져서 0으로 수렴하면 이게 가늘어지면 이게 R이 0으로 가면 이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9의 부피만 남으니까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3은 43번을 골라봤는데요. 우리가 기둥 껍질에 의한 부피, 네,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웠고 증명도 했었는데요. 이걸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y는 fx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y축으로 회전을 할 때 x축을 따라서 적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인데요. 사실은 여기선 가정이 f가 1:1 그리고 인버스 펑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원기둥 껍질에 의해서 이 계산을 증명하지 않고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fx인데 역함수를 가져니까 x는 f 인버스 y다. 이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거든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회전하니까 이 선을 회전을 하는 것이 가장 클 거예요. 이건 x는 b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 b 제곱 y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0부터 d까지 y축으로 적분하라. 그 다음에는 이걸 회전한 것을 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x는 a가 되니까요. 파이 a 제곱을 0부터 c까지 y축을 따라서 적분한 걸 빼요. 이번에는 이걸 회전한 것을 빼면 이제 다 끝나죠. c부터 d까지 여기는 파이의 f 인버스 y 제곱의 y축을 따라서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상수니까 이렇게 되고 이것도 상수니까 이렇게 되고 이 값은 우리가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을 직접 해보려고 해요. 할 수 있어요. f 인버스 y의 제곱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파이는 잠깐 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데요. 치환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x는 f 인버스 y 또는 y는 fx, 이때 디퍼런셜은 dy는 f 프라임 x dx가 돼서요. 지금 f 인버스 y는 x니까 x 제곱이 붙고 그 다음에 dy는 이렇게 디퍼런셜이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x 제곱 f 프라임 x 이 함수를 우리가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힌트 있죠?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를 써라. 어떻게 하냐면 u를 x 제곱이라고 놓고 dv를 f 프라임 x d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du는 2x이고 v는 fx가 되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하면 먼저 이렇게 곱해지는 거 x제곱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고 이렇게 곱해지는 2x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우리가 벌써 찾았습니다. 이 항을. 그래서 b를 대입한 것에서 a를 대입한 걸 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파이가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빼면 이것과 이게 같아지고 이것과 이게 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것만 이제 남으니까요. 답은 2파이 x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물론 이 증명은 완벽한 증명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정이 f가 인버스 펑션을 갖고 있을 때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fx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기둥 껍질에 의한 그 증명법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조금 특별한 증명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배웠던 치환적분 그리고 부분적분만 가지고 풀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7.1, 7.2, 7.3 주로 넓이 부피에 관련된 어려운 연습 문제를 몇 개 골라서 풀어봤습니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